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하하하하 갑시다. 아, 맞네. 저기 누가 이거 좀 궁금해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기 이거는 한 명만 궁금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단체로 설명을 좀 할게요.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기 일단 넓게 생각하면은 삼각형에는 5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5개의 중심. 첫 번째는 내심, 두 번째는 외심, 세 번째는 무게중심, 네 번째는 수심. 수심 100m? 미안해. 수심. 다섯 번째는 방심. 방심은 방심해도 되고요. 진짜로 몰라도 됩니다. 실제로는 오심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진짜 삼각형 체계 관련된 얘기일 뿐인 거고, 내심, 외심, 무게중심만 알면 됩니다. 수심과 방심은 진짜로 몰라도, 방심은 진짜로 방심해도 되고요. 수심은 이거는 별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자, 내심은 뭐냐면은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내저번의 중심.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내저번을 구해주고요. 그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심은 삼각형의 외저번을 구해주고 그 외저번에 나오는 중심이 외심이 되겠죠. 뭐 이거는 어차피 사인 법칙하면서 봤고요. 자, 무게중심은 무게중심.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수학에서만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물리에서는 질량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무게라는 용어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가 포함돼. 미안.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무게중심은 만약에 이 부분에 있는 밀도가 다 똑같은 어떤 철판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철판이 있어요. 이런 삼각형 철판이. 그거를 점 하나로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안 기울어지고 거기가 무게중심이에요. 그냥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심은 뭐냐면 수선의 발로 만들어져 있는 이 교점, 이걸 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별로 따로 배우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쓰여요. 왜? 당연히 직각보조선인데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할 때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여기가 세타면 얘가 A 사인 세타예요. 이건 이미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대단할 건 없어요. 방심은 정말 방심해도 되는데 왜 방심해도 되냐? 얘는 연장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접하는 원, 이런 원을 방저번이라고 불러요. 그 방저번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방심이 또 나오고요. 이렇게도 방심이 또 나와요. 방심은 그래서 3개씩 나와요. 근데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내심에 관련된 일단 작도법부터 볼게요.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원은 중심 반지름이 핵심이죠. 접점까지 연결시키면 당연히 직각이고요. 여기도 접점까지 연결하면 당연히 직각이에요. 여기도 접점까지 연결하면 당연히 직각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둘은 무조건 합동이에요. 괜찮죠? 왜? 변길이 똑같고 직각인데다가 선분 공통 사용하고 있어요. RHS 합동이에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끼인각이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끼인각이 똑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끼인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도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괜찮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외심은 어떻게 되냐? 외심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반지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연결한 요 선분 길이가 다 똑같아요. 괜찮죠?
당연히 보조선은 직각보조선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둘은 또 합동이에요. 괜찮죠? 수직 2등분을 합니다. 얘도 수직 2등분을 해요. 얘도 수직 2등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작도법이라고 한다면 작도법은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 변의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 해서 나가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교점. 여기가 외심입니다. 괜찮죠? 외심. 한마디로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교점.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어떻게 들어가냐? 당연히 2점, 2점, 2점 놓고 봤을 때 이 둘의 정가운데가 요 선분의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 놓고 나머지 여기서 연결시켜 놓으면 2대 1로 나오게 돼요. 아, 중심까지 연결한 선. 중심까지 연결한 선. 중심까지 연결한 선. 그래서 얘는 작도법이 어떻게 되냐? 작도법이 중선들의 교점이에요.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얘는 작도법이 방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수선.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들의 교점입니다. 얘는 그냥 나온 김에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외곽의 2등분. 각의 2등분이야. 외곽의 2등분. 네, 교점입니다.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고요.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은 방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방심해도 되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냐? 얘 반지름 구하려고. 이거 반지름 구하려고. 자, 얘 반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변 길이가 A면 요변 길이도 A고요. 요변 길이가 B면 요변 길이도 B고 요변 길이가 C면 요변 길이도 C예요. 일단 요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합동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핵심이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세 변 길이가 모두 나와 있다고 칠게요. 세 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세 개로 쪼개요. 자, 얘 반지름 R이죠. 여기도 반지름 R이에요. 여기도 반지름 R이에요.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괜찮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요 AB를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세 변 길이가 A, B, C로 나왔다고 친다면 반지름. 그래서 삼각형 세 개의 넓이 합으로 구해줘요. 자, 그래서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에 관련된 건 일단 세 변 길이 나왔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그거는 2분의 AR 더하기 2분의 BR 더하기 2분의 CR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R룸급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넓이 2배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아? 아니, 식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되지? 오케이. 삼각형 넓이 가지고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외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번 교육과정 이전, 09년도 개정교육과정까지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그 전 교육과정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있습니다. 왜 있냐? 얘는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외저번의 반지름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해내요.
이 사인 법칙이 사라지게 된 게 09년도 개정교육과정부터 사라졌어요. 09년도 개정교육과정, 15년도 개정교육과정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없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한 상태입니다. 다시 부활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 여기서는 뭐 반절미 없으니까 그냥 생략. 괜찮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중요하고요. 새로 다시 등장했으니까 둘을 연계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계시키는 거. 자, 일단은 전체적인 삼각형의 오심을 한 번만 다시 봤고요. 쉬울게. 오케이. 별로 안 궁금하지? 아니야, 뭐 보다 보면은 이제 또 막히기도 하고 하면 이제 필요성이 또 보이고 할 거예요. 하다 보면 막힐 거야. 자, 그러면은 평행 사변형 넓이로 갈게요. 야, 유형 15번이네요. 자, 862번. 자, 지금 일단 힌트만 좀 가고 그 다음에 직접 풀어볼 겁니다. 지금 바로 풀리면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A, B, C, D. 자, 이때 전 길이가 5, 3, 7. 아니, 평행 사변형이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을 하죠. 한마디로 5, 3, 7 세변 길이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해준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삼각형 넓이 2배.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잠깐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없나? A, B, C? 있어요. 어떻게? 그럼 사인 B만 구하면 되지. 사인 B는 어떻게 구하지? 이게요. 여기에다 8 나누면은 이건데 이렇게 쓰면은 30, 60이니까 이 뒷각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응, 풀어도 돼. 근데 60도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은 이건데 넓이를 아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요. 삼각형이 지금 어때? ABC 삼각형이 결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뭐 때문에 결정돼 있는 거예요? 세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세변 길이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 결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성분을 뽑을 수 있죠. 뭘로 뽑아요? 사인 법칙으로 뽑을까? 코사인 법칙으로 뽑을까? 응? 사인 법칙?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삼각함수 활용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내가 엄청 강조하던 거라서 지금까지 한 10번 얘기했어. 진짜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직 헷갈리고 있으면은 숙제를 안 했던 얘기야. 제발 부탁이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고생 법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은 어느 경우에 결정된다 그랬죠? 세 변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두 변과 끼인 각
아니면은 두 변과 각 하나, 뭐 물론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두 변과 각 하나는 완벽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될 수 있는 게. 그죠? 두 변과 각 하나면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준결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두개랑 변 하나. 각두개 주어져 있으면 사실 각 세 개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남은 성분들을 찾아낼 때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뭘로 뽑아내요?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기 내가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한 10번 얘기했어요.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로. 뭘로 뽑을지에 대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남은 성분들을 구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큰 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냥 사인 법칙이 뭐고 코사인 법칙이 뭐고 그러면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쓰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쓰고 왜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걸 쓸 수 있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왜 이걸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단어를 하니까 이걸 보면은 사인 법칙을 써야겠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기말고사에 생뚱맞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게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건지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건지 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수능까지 놓고 본다면은 더 감이 안 와요. 진짜로. 그 넓은 범위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야 될지 보려면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서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개념서 자체가. 진짜로. 이거 내가 떠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 어느 강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요. 어느 개념서, 어느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요. 왜? 코사인 법칙은 보면 알겠지만 각성분이 하나고요. 변성분 3개나 나와요. 변이 많이 나올수록 쓰기 좋다라는 거예요. 변이 많이 나올수록. 괜찮죠? 길이 성분이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길이가 2개 각 하나 나오는 경우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써요. 각성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써요. 왜? 사인 법칙 자체가 물론 대변 대각상에 이용해서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각성분이 지금 3개나 있어요. 변성분 3개, 물론 6개 성분을 다 쓰고 있지만 각만 2개고 변 길이 하나만 나 있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각성분이 많이 나올수록 사인 법칙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변성분 2개, 각성분 하나 있어도 각을 하나 더 구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변 2개, 각 하나인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얘는 3변 길이 주어져 있죠? 이게 삼각형이 결정돼 있죠? 지금 끼인 각만 구하면 끝나요.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끼인 각을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이 결정돼 있는데 3변 길이가 나와 있어서 결정돼 있는데 끼인 각을 구한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변과 각 하나면은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고 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ASA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를 갖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긴가민가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진짜 쉽다는 거예요. 길이 왜 길이에요? 왜 길? 왜 길해?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타 값 구해내면 얘도 세타죠? 아니 변길이 다 똑같으니까 이 하나 구해서 그냥 2배 더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9는 25 플러스 9 빼기 2 곱하기 2배 30 코사인 세타. 이 1번식이에요. 자, 그러면 34 넘기면 15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둔각이죠. 150도예요. 150도, 120도. 120도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그 2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 약분시키면은 2분의 15 루트 3. 그렇죠. 답이 2분의 15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유, 이게 아니지. 자, 평행사변형 넓이는 넘어가고요. 863번이나 864번은 나중에 숙제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아닌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냐? 정말 랜덤한 사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쪽에다가 정말 랜덤한 사각형이 관련된 얘기예요.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서 그래요. 두 개 넓이 합이 맞긴 한데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쪽에다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 모양이 좀 안 맞는다.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사각형 중에서 어느 경우냐면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각이 나와 있는 경우. 두 대각선과 끼인각이 나와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구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꽤 많이 중요해요. 자, 지금 B랑 평행한 선을 윗끝 지점과 아래끝 지점에서 만나게끔 연결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A와 평행한 선이 이쪽과 이쪽에서 만나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요 B 얘가 B예요. 얘도 B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자, 요게 A예요. 여기도 A가 되겠고 여기도 A가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자, 둘 사이 끼인각 세타예요. 그럼 당연히 얘랑 세타 똑같고 둘은 합동이라서 여기도 세타예요.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와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왜? 삼각형 넓이 두 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이상하게 넓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의 2배. 그래서 AB sin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얘랑 얘 넓이 어때요? 둘이 합동이니까 똑같죠? 얘랑 얘 넓이도 합동이라서 똑같아요. 요거랑 요것도 합동이라 똑같아요. 요 넓이랑 요 넓이도 합동이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절반이에요. 괜찮네? 평행사변형 넓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그죠? 딱 절반입니다. 자, 이게 대각선을 이용해서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 아니고 그냥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65번 요거는 잠깐 직접 풀어볼게요. 자, 푼 친구들은 나머지 문제 좀 잠깐 풀어보기 바랍니다.
사다리꼴, 뒷면 사다리꼴이 아니라서 이렇게 3 아니에요. 왼쪽에. 지금 문제가 뭘 푸는 걸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좋기는 한데 응? 왜? 그거 증명 안 되는 거 쓰면 안 돼. 응? 왜? 맞긴 하네. 맞긴 하네. 근데 지금 우리 방금 내가 설명한 게 뭔지 혹시 알고 있을까? 내가 방금 설명한 게 뭔지 알고 있을까? 저기서? 응?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개념을 설명할 때 안 들으면은 당연히 못 풀어. 아 이거 못 풀어. 이거 지금 10분 줘도 못 풀 거야. 진짜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중요한 거 설명할 때는 제발 들어야 돼. 진짜. 재혁이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안 바뀌어.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를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들을 거 다 듣고 이해해주고 그다음 본인 스타일대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내가 설명할 때 뭘 설명했는지 하나도 몰라. 지금 아까 저것도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야. 진짜. 아빠가 감정 조금 들었어요. 알았어. 아니 저거 진짜 들어야 돼. 오가 맞아. 숫자 너무 이상하다. 맞아. 우리 어떻게 들어갔지? 지금 우리도 저거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풀 예정이야? 이거 사다리꼴이 아니어가지고 응. 여기랑 각 하나씩 나와가지고 여기 그래가지고 풀렸는데 응. 혹시 너무 이상하게 맞아. 뭐 물론 그렇게도 풀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푸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연습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그때는 정민이 공식대로 풀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안 지운 거고. 그렇게 풀면 못 푼다고요. 진짜 안 풀려. 진짜야. 아니 본인 방식대로 문제 푸는 거를 나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풀이를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물론 이 풀이만 외우고 그냥 끝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만의 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만의 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총체적 난국인데? 누구는 너무 피곤해하고
누구는 개념 설명 하나도 안 듣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 풀다가 지금 하나도 안 풀리고 진도는 계속 밀려서 지금 갈 길이 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제발 진짜 집중 좀 해줘 제발. 아니 일반론적인 풀이는 알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풀이를 가야 돼요. 괜히 그 교육과정 체계가 이렇게 잡혀있는 게 아니야 진짜로. 우와. 자, 지금 요 내용의 핵심 요지는 뭐예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어요? 삼각형의 넓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지만 두 변과 긴 각 가지고 계산해낸다 라는 걸로 삼각형 넓이를 들어갔죠. 몰라. 안 들으니까 안 할래.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갈게요. 그냥 설명할게. 자, 아니 정작 들어야 될 친구들이 안 듣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친구들만 듣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 자, 그럼 갈게요. 자, 이게 30도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직각 나와 있죠. 이 삼각형은 결정돼 있어요. 그죠? 두 변과 각 하나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대각선 길이 나오죠. 1이니까 얘는 3루트 3이에요. 뭐야, 대각선과 낀 각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B 사인 세타 2분의 3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여기 굉장히 끝이에요. 답 얼마죠? 4분의 15 맞나? 4분의 15 루트 3에다가 루트 3이 또 곱해졌으니까 4분의 45예요. 자, 지금 이거 보고 이해 안 갈 겁니다. 답이 1번이에요. 왜 굳이 돌아서 가느냐 이거예요. 본인만의 풀이를 내가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의 풀이를 그 고민은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풀더라도 본인 방식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반론적인 풀이는 알고 자기만의 풀이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내가 뱅다일 설명할 때마다 이거 맨날 들면서 설명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진도 느려져요. 지금 솔직히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지금 겨울방학 동안 끝날 때까지 수열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똑같은 거 계속 10번씩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본인만의 풀이를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의 풀이를.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참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저기 월토반 친구들하고 지금 금일반 친구들하고 1월 2월 수업 횟수가 똑같아요. 수업 횟수가 똑같은데 지금 두 번 치가 따라잡혔어요. 두 번 치가 두 번 더 빨라요. 이쪽이 똑같이 센 교재로 나가고 있어요. 두 번 더 빠릅니다. 그쪽도 처음 듣는 친구 있어요. 처음 듣는 친구 2명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미안. 잘 풀고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미안. 화이팅.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본인만의 풀이 방식대로 들어가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알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가야지. 나는 몰라. 이거 들으면은 머릿속에 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풀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진짜로 실력이 안 늡니다. 아예 안 늘진 않는데 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어요. 자, 868번으로 가볼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설명했는데 제가 뭘 안 들었어요? 아니 우린 잘 들었어. 우린 다 들었어. 아, 그래요? 응. 화이팅. 자, 이런 868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일반적인 유형 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해석 방법, 틀에 갇혀있지 않은 사고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논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타박하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늘리는 걸 추천을 해요. 다만 일반론적인 풀이 방법을 아는 선에서 덧대서 나가야지 이런 게 보자마자 깔끔하게 풀려요. 일단 지금 보이는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인 최선의 풀이로 들어가고 있는 친구가 그게 답일까?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친구가 현재 한 명입니다. 플러스 2분의 거기에 마이너스를 또 붙이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 B는 그 마이너스 2분의 9인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잖아.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모든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대각선과 끼인각을 이용하면은 대각선과 끼인각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각형도 대각선과 끼인각만 알고 있으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 평행사변 넓이의 절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거는 두 변과 끼인각 가지고 삼각형 넓이 두 배로 들어가지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어때요? 얘는 4랑 5네? 그럼 이 각 하나만 하면 끝나네? 그쵸? 근데 이 각을 알 수 있어요? 이 각을? 아니 사실 이 각만 알면 끝나잖아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요 삼각형 넓이 나오고 그 두 배 하면 답이니까. 근데 이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못 구해요. 왜 못 구하냐? 해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요 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120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 120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각이 특정이 되는데 그 각이 굉장히 특이한 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와 있잖아. 그럼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만 알면 끝나겠지. 왜? 대각선과 끼인 각만 알고 있으면은 평행선 연결해서 평행사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들은 길이를 항상 2등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A로 잡으면 얘도 A가 되고요. 요 길이를 B로 잡으면 여기도 B가 돼요. 두 변과 끼인각 5. 얘는 60도죠. 두 변과 끼인각 4.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면은 AB 길이가 다 나옵니다. 무슨 소리지? 이해돼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2등분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첫 번째 관계식은 여기 분홍색으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분홍색 삼각형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5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120도로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초록색 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초록색 삼각형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4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2ab 코사인 60도. 그럼 미지수 a, b 2개, 식도 2개.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다 나와요. 한마디로 대각선 길이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이걸 가지고 a 값과 b 값을 다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계식만 이용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1번. 2번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식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대각선 길이 2a, 2b 그 다음에 끼인 각 120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A와 B의 곱만 구해내면 끝나요. A 값과 B 값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곱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중항은 항상 하나야. 등차 수열의 중간항이라는 거는 두 항 중에 가운데 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게요? 그거는 중항길이 없지. 이 세 개로 놓고 봤을 땐 중항이고 이 세 개로 놓고 봤을 땐 중항이고 딱 그 정도. 구했나? 아하하하. 봐봐. 2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AB가 아닌데. AB가 2분의 9 나오는데. 그저 뿌리는 이제 좀 깔끔하다. 진짜로. 이렇게 줄 맞춰서 쓰면 아주 좋은 자세예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25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ab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9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코사인 60도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b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 값과 B 값만 알면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코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2 약분하고 2 약분하면은 루트 3 AB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AB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뺍시다. 빼면은 16 근 아니 이게 왜 9야? 16이지. 미안해. 얘가 9네. 9는 2AB. 그래서 AB는 2분의 9구나. 그래서 답이 2분의 9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쓰는 걸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로. 정리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면은 좀 많이 안 좋아요. 항상 답이 나오더라도 머릿속에서 이걸 딱 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어차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열로 갑니다. 와, 삼각함수가 드디어 끝났어. 진짜 제일 힘든 법이었어요, 삼각함수가. 자, 이제 수열로 가는데 아마 초반에는 수열이 조금 많이 쉽게 느껴질 거예요. 수열이 처음엔 많이 쉽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완전 기본부터 설명한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차근차근 갈게. 점점 빨라질게. 자, 일단 수열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 수열은 수의 나열이에요. 수를 그냥 나열해 가는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순열은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순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수열과 순열은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수열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그냥 숫자들을 나열해 내면 돼요. 2, 10,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는 숫자들, 수의 나열, 이걸 그냥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열들을 통칭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앞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수가 나열돼 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수의 나열, 수열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서 항이라고 불러요. 이 두 번째 나열된 이 수열을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도 f라는 함수 이름을 쓰잖아요. 변수 x 같은 거 집어넣지만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열에 네이밍을 붙여요. 네이밍. 이게 f라는 함수냐 아니면 g라는 함수냐 이렇듯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a라는 수열이냐 b라는 수열이냐 c라는 수열이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입니다. 이때 얘를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함수는 보통 f로 많이 쓰죠. 펑션의 약자. 근데 수열은 그냥 소문자로 앞부터 들어갑니다.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런 a라는 수열에서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래 하첨자로 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두 번째 항, A2. 얘는 세 번째 항, A3. 얘는 네 번째 항, A4. 얘는 다섯 번째 항, A5.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은 통칭 어떻게 쓰냐? AN이라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AN이라는 수열. 참고로 중괄호, 그냥 집합기호처럼 중괄호를 씁니다. 왜냐면 AN이라는 그 수열에 N이 1, 2, 3, 4, 5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숫자들이 배열이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규칙이 없는 수열도 수열이에요. 수의 나열이기만 하면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이 없는 수열을 우리가 다룰까요? 실생활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수열을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규칙이 있는 수열만 갑니다. 항들 간의 규칙이 있는 수열만 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규칙은 뭐냐?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같을 등자의 차이 차자, 차이가 같은 수열을 얘기해요. 그럼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건 무슨 수열이냐?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을 A라는 수열이라고 나타내보자. 그때 얘는 보통 하첨자 N으로 나타내요. 이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중괄호 같지가 않은데? 잠깐만. 중괄호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 중괄호 우리가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보면은 그냥 집합이 수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열, 뭐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3, 5, 7, 9, 11, 13. 그쵸? 항들 간의 차이가 항상 어때요? 20,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일정한 수열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얘는 첫 번째 나오는 항, 초항 A1, 편의상 스몰 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초항은.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다섯 번째 항 A5, 여섯 번째 항 A6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함수에서도 볼게요. 함수에서도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5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7 나오고,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들만 알고 있지 아직 함수식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함수식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보통 뭘로? 변수 가지고 나타내죠. 그러면 이 값에 2배에서 1 더한 거네. 2배에서 1 더한 거네. 2배에서 1 더한 거네. 2x 플러스 1. 괜찮죠? 함수값들과 함수식이 나와 있듯이 얘도 똑같이 미지수로 나타나져 있는 어떤 수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보통 언제적을 얘기를 하냐? 지금 왜 n이라고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an이라고 n번째, 미지수 번째를 잡는데 여기서 x 쓰듯이 이때 n이라고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n이라고 쓰는 이유는 요 n자가 내추럴 넘버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추럴 넘버 약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데 왜 굳이 n이라고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나중에 가서 실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추럴 넘버는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수. 한마디로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에는 못 들어가요. 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마이너스 3번째, 막 0.7번째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 자연수로 나타내져요. 자, 그럼 이때 AN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규칙 그대로 간다면 얘는 2n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7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얘를 항들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항,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반각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얘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 공통된 차이가 일정하잖아요. 이런 공통된 차이를 공차라고 얘기해요. 마시는 공차는 아니고 공차예요. 공통된 차이. 그래서 보통 디퍼런스의 약자 D를 많이 씁니다. D.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초항과 공차만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항 그러면 초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한 번 더한 거겠죠? 첫 번째 항에서 한 1항 차이 나니까. 그럼 3항은 초항에서 공차 2번 더한 거겠네요. 4항은 초항에서 공차 3번 더한 거. 5항은 초항에서 공차 4번 더한 거. 6항은 초항에서 공차 5번 더한 거. 그러면은 AN, 얘는 어떻게 될까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6항이면 5번 더한 거죠? 5항이면 4번 더한 거예요. N항이면 그죠? N-1번 더한 겁니다. 왜 N-1번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의 차이가 N-1항 차이 나니까 N-1번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
일반항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AM, 이 일반항은 표항에다가 공차를 n-1 더한 걸로 정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초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n은 변수예요. 괜찮죠? 그리고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등차 수열들은 항상 1차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다만 1차 함수는 x가 실수로 나오는 거고요. 등차 수열은 변수가 자연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 중에서도 수열값은 1 집어넣은 값, 2 집어넣은 값, 3 집어넣은 값 이런 식으로 점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열 그래프를 안 그려요. 괜찮죠?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등차 수열과 1차 함수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기울기랑 공차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괜찮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항 말고 등차 중항에 관련된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여러 개의 수열들 중에서 등차 수열 중에서 3개만 잘라서 놓고 본다면 5와 9의 정가운데 항은 7이죠. 그러면 이런 7은 둘 더한 거의 2배로 나오게 돼요. 괜찮나요? 둘 더한 거의 절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5랑 9 더하면 14죠? 7의 2배예요. 3과 11의 합은 14죠? 7의 2배예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연속하는 3개의 등차 수열이 존재한다.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도 공차 차이, 얘도 공차 차이 나요. 그럼 얘는 B에서 D 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얘는 B에서 D 더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둘 더하면 2B죠. 한마디로 A 플러스 C는 2B가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두 항의 가운데 항, 중간항, 그걸 등차 주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한 수에서는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등차 주항과 산술 평균은 완전히 동일한 얘기예요. 등차 주항과 산술 평균은. 그래서 2B는 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어요. 2B는 A 플러스 C. 연속되는 3개의 등차 수열에 관련된 겁니다. 뭐 굳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로 봐도 돼요. 물론 이렇게 봐도 이거는 연속된 3개의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수열의 합은 항상 제일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까지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A 단계에 있는 거 885번부터 897번까지 여기까지 후딱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885부터 897까지. 자, 1분 있다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 설명할게요. 다현아, 이거는 좀 기니까
다 했으면 그냥 동그라미만 해줘도 돼. 자, 885번. 푼 친구는 그냥 넘어가요. 자, 1부터 집어넣으면은 1. 2 집어넣으면 16 빼기 7이니까 9. 3 집어넣으면은 17, 25, 33. 그렇죠? 이거는 1 커질 때마다 80 커집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얘는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6.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7, 6분의 8, 8분의 9, 10분의 10. 그죠? 뭐 약분은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자, 887번. 자, 887, 888, 889. 이걸 일반항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887, 888, 889. 특히나 887은 부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크기는 전부 다 항번호랑 똑같아요. A1은 마이너스 1, A2는 2, A3는 마이너스 1, A4는 4.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일단 크기 자체는 N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맞불 시너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맞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홀수항은 마이너스고 짝수항은 플러스로 나왔다. 그러면 뭐가 더 곱해지면 될까요? 그치. 와,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왜? 홀수 제곱이면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고 짝수 제곱이면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8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항은 3분의 1, 2항은 4분의 2, 3항은 5분의 4, 4항은 6분의 4. 항번호랑 분자가 다 똑같아요. 분자보다 분모가 2 더 커요. 맨날. 그럼 A에는 일단 분자는 항번호랑 똑같고 분모는 항번호보다 2가 더 크구나.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 내려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89번. 얘도 1항은 1 곱하기 2항은 2 곱하기 3, 3항은 3 곱하기 3, 4항은 4 곱하기 5. 일반항이 항번호랑 앞에 곱한 게 똑같아요. 이게 지금 두 수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숫자는 지금 항번호랑 다 똑같아요. 뒤 숫자는 앞에보다 1 더 커요. 앞에 숫자는 항번호랑 똑같고 뒤에 숫자는 얘보다 1 더 큰 게 곱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괜찮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차근차근 쓰고 있을게요. 잠깐 890부터 897까지 풀어보고 있을게요.
좀 어렵지. 여기. 자, 그러면 차근차근 내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890번부터는 전부 다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1, 4. 당장 이것만 봐도 공차가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차 3이니까 여기는 7, 여기는 10, 그러니까 13 뒤로 가는 것도 맞겠죠. 자, 여기서는 공차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18,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자, 892번. 초항 공차가 다 나왔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8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차함수 풀듯이 해도 돼요. 1차함수 풀듯이 아니 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n 1차함수의 기울기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1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8이면 되겠지 라고 한 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차함수랑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렇죠? 초항은 2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n 플러스 6.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항 공차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반항을 뽑을 수 있어요.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7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78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초항 플러스 n-1d로 들어가도 되고요. 1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상수항은 1 집어넣어서 70이 나오게 하는 상수항을 더 덧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보는 방법은 본인 편할 대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7항은 7, 6, 42. 마이너스 42 플러스 78이니까 36. 저기 그 다 풀어서 심심한 친구는 딴 거 풀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별로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K번장이 마이너스 18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78. 그쵸? 그래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96이죠? 16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항. 자, 그럼 여기 공차 구해달래요. 공차 어떻게 하면 되죠? 1항에서 8항은 총 7개의 항 차이가 나요. 얘 어차피 A 플러스 7D예요. A가 7이고. 괜찮죠? 얘가 초항에서 공차 7번 넣은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7D가 넘기면 28. 7항 차이인데 28 차이 나잖아. 공차는 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초항에서 공차 9번 더한 거죠? 부항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초항이 13이니까 9D는 넘겨서 마이너스 18. 그쵸? 부항 진행하는데 18이 줄었죠? 한마디로 공차는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여기다가 D 더하고 여기다가 D 더했으니까 3에다가 2D 더하면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그럼 2D는 마이너스 8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겠네. 그러면 3에서 4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뭐. 그쵸? 아니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2x는 둘 더한 거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더한 게 가운데 거 2배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걸로 알고 넘어갑시다. 자, 유형 1번으로 갈게요.
자, 일단 919번 이거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919번. 자, 6항하고 K항이 21 차이 나요. 공차는 3이고 7개 항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7개 항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7항 더해서 13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뭐라 그럴까? 방금 한 거랑 같은 얘기는 합니다. 얘는 6항에다가 공차를 K-6번 더한 거죠. 그래서 11 더하기 3의 K-6은 32다. 같은 얘기긴 한데 얘는 21이죠. 그래서 K는 13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좀 잘 하고 있네요. 922번 하나만 일단 더 해보고 고난이도로 좀 가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등차 수열 AN? N을 1부터 집어넣으면은 2항, 4항, 6항, 8항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그 2항 차이 날 때마다 공차가 8씩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힌트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A, EN의 공차가 지금 8이라고 얘기했죠? 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초항이 A2예요. 이런 수열의 초항이 A2예요. 이런 수열의 두 번째 항은 A4, 세 번째 항이 A6, 네 번째 항이 A8, 다섯 번째가 A10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근데 요게 공차가 지금 8이래요. 자, 이렇게 가는 게. 근데 2항마다도 등차 수열이지만 1항마다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AN. A1, A2, A3, A4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3N 플러스 1의 공차는 어떻게 되냐? N의 1 집어넣으면 이건 초항이 4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7항, 세 번째 항이 10항, 13항, 16항. 이렇게 가는 수열의 공통된 차이는 얼마냐? D. 이거 얼마냐는 거예요. 자, 푼 친구들은 924번 가봅시다.
저기 해설지 필요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근데 AN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차이가 일정하니까 부항 늘어날 때마다 80 차이 나면 하나 늘어날 때는 40 차이가 나요. 근데 얘는 세 개가 항씩 진행되지. 그럼 얘는 얼마 차이 날까요? 그게 다 공통된 차이지. 자, 원래 등차 수열 AN의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얘는 두 항씩 차이 나잖아요. 2D가 8이에요. 따라서 공차가 지금 4인 상태입니다. 원래 AN 수열의 공차가 4예요. 자, 그럼 얘는 3항씩 차이 나니까 3D죠? 3D는 10이네.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924번. 자, 무슨 소리 미안. 무슨 소린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1, 2, 3, 4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시행 시행 1. 첫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수들 중에서 홀수 번째들만 씁니다. 그래서 1, 3, 5, 7, 9, 11, 13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서 시행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그 나온 수들에서 또 홀수 번째만 또 쓰는 거예요. 1, 5, 9, 13, 17. 자, 여기서 시행 한 번 더 해서 시행 3으로 가면은 또 이전 숫자들 중에서 홀수 번째 항들만 또 적어줍니다. 19, 17, 25, 33 등등등등. 네 번째 시행사로 또 가면 또 홀수 번째만 가니까 1, 17, 33, 49 얼마지? 6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시행 5도 들어가 보면 또 홀수 번째만 또 씁니다. 1, 33, 65 등등등등. 이걸 시행을 7번째까지 했을 때 사망은 얼마냐? 맞았어. 맞았는데 방식은 맞았는데 지금 이건 2항을 구한 거지 3항이 아니고.
아니지. 얘는 시행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얘는 맨 처음에 주어진 거고 얘가 시행 1번이야.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자, 시행을 한 번 한 개 13579예요. 시행 한 번 한 개 13579. 아니야. 거의 다 왔어. 꼼꼼하게 가야 돼. 맞았어. 오케이. 자, 거의 다 풀어가네요. 오우, 다 맞았네. 다 맞았습니다. 자, 요대로 계속 내려가 봐도 되고요. 그쵸? 특징이 뭐예요? 시행 한번 하면은 공차가 2씩 나와요. 그쵸? 공차가 2로 나옵니다. 시행 한 번 했을 때. 시행 2번 했을 때 공차는 지금 4가 나와요. 시행 3번 했을 때 공차는 8이 나와요. 시행 4번 했을 때 공차는 16이 나와요. 당연하죠. 왜냐면 반반 이렇게 가니까 계속 2배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행을 7번까지 했다면 공차는 128이 나와요. 초항은 계속 1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 128을 2번 더한 게 사망이구나. 그래서 257이 돼요. 257. 자, 아무튼 잘했고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4시 38분으로 갈게요. 38분. 나연아 좀 이따 봅시다.